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본인들을 돌아보시면 나의 배움, 나의 성장 이런 것들을 보시면 배움을 계속 뭔가를 해나가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돌이켜 보시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고 내가 하지 못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1년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었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비교해 보는 것들이 필요하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좀 더 하나씩 하나씩 확보해 나간다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한번 돌이켜 봤어요. 그러면 보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더 하고 싶고 무엇을 더 안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죠. 첫 번째,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글쓰기를 매일 A4 한 장 정도는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생각을 하는 것도 시간만 주면 그래도 한두 시간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독서는 그것만 하래도 할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예전에 수영 배우다 보면 잘하는 사람들 밥만 먹여주면 나는 끝없이 갈 수 있다, 이런 사람들, 달리기도 잘 마라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나는 밥만 먹여주면은 며칠이라도 달릴 수 있어, 이런 사람들처럼 이런 것도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래도 기본적으로 글을 쓰고 책을 읽고 생각을 하는 것들이 가능해야 돼. 매일 시간은 이거는 점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면 점점 늘어나요. 그래,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할 수 있게끔 자신을 만들어야 되는 게 이 배움으로써 여러 가지 굉장히 시너지 효과들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원래는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건강이라는 부분, 건강이라는 부분, 몸에 대한 건강, 정신에 대한, 이게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몸에 대한 건강은 두 가지로 거의 정해져요. 대부분 먹는 거하고 운동하는 거. 늘 얘기하지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주관적인 생각이죠. 먹는 게 80% 또는 90%, 운동이 20% 또는 10%.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왜 운동이 가지고 있는 효과를 무시 못하냐면, 운동을 하면서 근력이 길러지거나 운동을 하면서 기분이 좋아지고 우리 뇌에서 보상 시스템이 작동하잖아요. 그러면서 감정이 되게 좋아진다는, 기분 자체가 좋아지면서 건강이 회복이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말이 10에서 20%지만 운동이라는 것들이 그 이상의 지분들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물리적으로는 80대 20이라고 생각하지만 음식을 먹는 게 80이에요. 그리고 운동을 하는 게 제 생각에 개인적으로 얘도 80이지 않을까? 그럼 뭐야? 160이란 말이야?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입니다. 실제로 딱 합쳐서 100이야 라고 하면 80대 20이지만 중요성으로 보면 이 운동이 가지고 있는 이 퍼센트가 20의 정도로 끝나는 것 같지 않아요. 예전에는 늘 정확하게 그렇게 생각했어요. 20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심할 때는 10%도 안 되지 않나? 다 먹는 거로 다 이루어지는데? 이 생각이 들었었는데, 지금은 물리적으로는 10에서 20%의 영향이지만 전체적으로 게임 맥락으로 보면 얘가 20%로 머무르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당히 중요해요. 근력 운동, 그 다음에 유산소 운동이든 어쨌든 간에 스트레칭이든 어쨌든. 또 하나 요거 여러 가지 책을 읽다 보면 그런 것들도 있는데, 나이가 들면 치매에 걸리기도 하고, 그리고 뇌가 점점점 쇠퇴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쇠퇴하면 뇌가 쇠퇴한 것들을, 뇌가 많이 늙었다, 뇌가 노화된다는 걸 어떻게 아냐면, 어떻게 아는지 아세요? 뇌가 어느 정도의 나이인가를 알려면 두 눈을 감고 한 발을 들어가지고, 그래서 10초 정도면은 한 70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연구를 통해서 나왔던 건데 한번 여기서 하시면 좀 창피할 수 있으니까 아무도 없는 데서 어떤 발이든 좋고 움직여도 상관이 없는데, 눈을 감게 되면 모든 감각기관이 작동하지 않고 내 뇌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감에 대한 지각을 스스로 계산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눈 감고 팔을 벌리지 않든, 팔을 벌려도 상관없는데 이 다리를 한쪽을 들든 오른 다리를 들든 왼 다리를 들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10초 내로 다리가 딱 떨어졌다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집에 가도 또 힘들 텐데 80대에 내래요. 그래서 10초 정도면 70대에 내고, 대개 보면 50초 이상이면 20대, 30대에 가장 좋은 뇌라고 얘기하더래요. 그거는 내 능력들을 한번 알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시는데, 좌절을 맛보고 싶지 않으시면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 와이프가 얘기했는데 절대 안 하더라고요. 했는데 얘기 안 하는 건지 모르는데, 제가 얘기했는데도 안 했대요. 근데 안 했을까? 이 생각 드는 거 보니까, 어렵지는 않은데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다른 기관들보다 계속 뇌에 대한 연구들이 발전을 하면서 뭐가 발견이 되냐면, 예전에 뇌세포가 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래도 뇌세포끼리 연결만 되지 뇌세포는 뉴런은 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게 점점점 바뀌고 있어요. 조금밖에 안 는다라고 해서 이제는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는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나이가 들어도. 그 많이 나오는 것들은 뭐 유산소 운동도 그렇지만 명상은 하셔요. 명상이 잠하고 되게 다른 거예요. 잠하고 되게 다른 게, 이 명상 속에서 꼭 저기 뭐 무의식의 세계로 들어가라고 그러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는 늘 이렇게 요동치는 자기 참자하고 분리되어 있는 그 세상을 지금 살고 있어요. 우리 의식이 깨면 되게.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원래는 내가 다른 모습인데. 근데 다른 모습들의 세상들이 계속 열려 있고, 다른 것들을 계속 우리에게 강요하잖아요. 그 갈등 속에 살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나를 가만히 두지 않잖아요. 그 갈등 속에 계속 출렁이는 이 물들을 고요하게 만드는 그런 작용이 명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명상을 어렵게 생각하지만, 제가 뭐 명상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게 아니라 그냥 눈을 감고 아무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아무 생각하지 않는 그 생각이 더 어렵잖아요. 아무 생각하지 말아야 지금 생각을 다 지우려고 하면 그때부터 더 힘들잖아요. 그러면 호흡에 집중하는 거.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근본이 뭐냐? 호흡이잖아요. 호흡. 우리 폐를 움직임으로써 어떻게 이산화탄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그 호흡은 굉장히 오래 수백만 년 동안 이어져온, 생명체가 이어져 왔던 그런 것과 연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피가 도는 것들. 피가 안 돌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심장이 움직이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맥박이 뛰는 것들, 이런 것에만 집중하고, 그래서 들숨과 날숨에 집중하는, 코 바깥으로 숨이 나가고 들어오는 것들만 집중해서 어떻게 내가 움직이고 있는가. 그리고 눈을 감은 상태에서 나의 위치 같은 것들을 파악을 해보는 것들, 머리, 그 다음에 내 발이 있는 것들, 머리가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 안 해보시잖아요. 그런 것도 원초적인 것들에 대해서 자꾸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 전에 제가 성당을 다니는데, 그 성당에 다니는데 그 주교님이 쓰신 글 중에 그게 있었어요. 거기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신에 대한 기도들을 늘 하잖아요. 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해요. 뭐 말씀을 듣거나 뭐 이러면서 성경을 읽고 다른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 이거는 밥을 먹을 때도 해야 되는 거고, 미사를 드릴 때도 해야 되는 거고, 기도를 드릴 때도 해야 되고, 누군가 싸울 때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딱 한 구절 딱 하나 있는데 되게 마음에 와닿았던 게 뭐냐면, 제가 요새 프로이드라든지 융이라든지 기존의 마음 공부라든지 마음 챙김에 대한 책들을 아주 수두룩 많이 읽었거든요. 그 다음에 뭐 그림자라든 그런 것들, 그런 치유에 대한 것들을 많이 읽었는데, 딱 한 줄로 딱 요약을 했더라고요. 마음속에 늘 해야 되는 문구, 그거예요. 아, 좋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바꾸셔도 돼요. 원하시는 대로 바꾸셔도 되는데, 그게 딱 이분은 내가 읽었던 그때 수십 권의 책, 그때 읽었던 수십 권의 책들을 한 줄로 요약을 해놨구나. 그 뭔가가 있어야 돼요. 본인이 평생을 가지고 다니는, 언제든지 짬이 날 때마다 하는, 하느님이든 좋고, 본인이 바꿔도 돼, 중간에. 근데, 아, 좋다. 감사합니다는 반드시 들어가죠. 그걸로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거고, 내 감정들이 출렁이는 것들을 그 하나로 다 이제 조절을 할 수 있겠구나. 문장은 늘 가슴속에 언제나, 자기 전에도, 일어나서도, 밥 먹을 때도, 누군가 얘기할 때도, 화날 때도, 이럴 때도 언제나 가지고 있는 뭔가의 문장들은 가지고 있듯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그게 근본적인 원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지만 그게 뭐 다 다르잖아요. 근데 아, 좋다, 감사합니다는 꼭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들은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되는 것들은 다들 일반적으로 알잖아요. 내가 하지 말았으면 좋겠던 것들, 내 배우자가 하지 않았으면 좋은 것들, 우리 아이가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뭐 이런 것들도 힘들지만 이게 더 힘들잖아요. 이거는 즉각적인 보상들로 인해서 쾌감들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 쾌감의 작동 원리들은 예전에 그거잖아요. 번식을 위해 했을 때 번식을 하기 위한 그런 행위의 쾌감을 제공해 주는 것들, 그 다음에 당분을 먹으면 쾌감이 이루어지는 것들은 보상을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생명체를 유지시키기 위한 아주 원시적인 작동 방법이라는 거죠. 태초 때부터 지금까지. 이건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동물에게 해당되는 것들이 얼마나 강하겠어요. 그런 작동 원리들이. 술 같은 경우도 사실 그렇잖아요. 술 먹으면 기분 좋잖아요. 이런 알코올이라는 것들은, 의사들은 알코올 자체가 워낙 독성 물질이라서 얘네들은 그냥 혈관을
바깥으로, 혈관 바깥을, 그다음 뇌하고 있는 장벽을 쉽게 통과해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술 조금 먹으면 헬렐레 하잖아요. 원래는 이렇게 내려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막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금방 쉽게 통한다라는 거죠. 술을 먹는 것들, 음식은 뭐 맛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뭐 피자든 치킨이든 뭐 맛있는 것들은 대부분 이렇게 몸에 안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 그 시간 낭비하지 않기. 전철 같은 데 타보시면 아시잖아요. 다들 핸드폰을 다 가지고 있고, 보는 거 보면은, 일부러 보는 건 아니지만, 보는 내용들도 거의 비슷한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길을 가면서도 핸드폰을 보시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뭐, 그게 시간 낭비, 그분들에겐 시간 낭비가 아닐지 모르지만, 누군가에게 시간 낭비일 수 있다는 거죠. 시간 낭비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구분하냐면, 그게 쌓여서 나에게 득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게 쌓여서 나에게 성장이 일어날까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아니면은 시간 낭비, 아닐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시간 낭비하지 않는 것들, 몸에 좋지 않은 것들을 안 먹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쌓아나가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고 나는 무엇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이게 주체적인 결정들을 많이 내릴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그게 배움이 성장으로 바뀌는 그 순간이라는 거죠. 모든 것이 한 번에 이루어지진 않잖아요. 다들 배움이 쌓여서 어느 정도 돼야지 그게 성장으로 쌓이더라, 만들어지더라.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반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하죠. 지금 나는 이게 생각 해보세요.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무엇을 앞으로도 했으면 좋겠는지, 앞으로 무엇을 안 하면 좋겠는지.